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장의 사례와 사람을 찾아가는 채널 더 로컬입니다. 저는 진행자 엄돌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청년 시리즈 김설 편입니다. 오늘 김설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설님. 네, 안녕하세요. 김설입니다. 네, 김설님. 오늘 호칭을 어떻게 할까요? 김설님? 설님? 아니면 닉네임 있어요? 뭘로 할까요? 편하게 썰로 불러주시면 썰. 됩니다. 네, 썰. 네, 김설을 좀 세게 발음하는 겁니까? 네, 그냥 닉네임이자 별칭이 썰이라고 많이 불려서 썰 혹은 썰님이라고 불러주시면 썰님이라고 할 건데요. 네. 썰님이 그냥 이름에서 따와서 붙여진 닉네임인지 다른 의미가 좀 있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없는데 음. 굳이 의미를 붙이자면 제 이야기를 하는 걸 좀 좋아해서 썰풀기를 좋아하는 썰입니다. 출연자 중에서 자기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주 모범적인 출연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썰을 많이 풀어주세요. 네. 네, 더 로컬 채널의 규칙은 아시죠? 모릅니다. 사회자한테 질문하지 않는다. 길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자기 말을 하는 걸 좋아하긴 하시겠지만 썰을 짧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간결한 썰로 해보겠습니다. 간결썰 좋습니다. 썰님, 시청자분들이 썰님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자기소개 간결한 썰로 풀어봅시다. 네, 저는 나답게 사는 걸 좋아하고 나답게 사는 삶을 응원하고자 하는 썰인데요. 왜 웃으시죠? 너무 준비한 게 티나나요? 참네. 간결하게 할게요. 아니, 간결한데 나답게 사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면 저답게 살죠. 임팩트가 있네요, 시작부터. 이어가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웃지 않겠습니다. 웃으세요. 나답게 사는 삶을 응원하고자 여러 일을 거쳤는데요. 청소년 대안학교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청년정책 지원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현재는 퍼실리테이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래 안 사셨죠? 청년 시기가 지금 그렇게 길지 않으시죠? 20대 네. 이후의 시기가. 네. 벌써 3가지의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대안학교에서 일했다고 하셨고요. 청년활동을 지원하는 곳에서 일했다고 하셨고요. 현재 직업은 퍼실리테이터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현재 직업 말고 오늘은 앞전의 경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썰님이 아마도 극 20대 초반이었을 시기. 네. 대학을 갓 졸업하고 첫 번째 사회생활 경험을 했던 대안학교? 네. 대안학교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네. 네. 하시죠. 간결하게 하겠습니다. 네. 대안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본인이 선생님이 되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저는 평범하게 그냥 입시 생활 쭉 하다가 대학교를 갔다가 좀 내 길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청소년 대한 교육에 조금 관심을 드리고 청소년 지도학과를 졸업해서 바로 청소년 대한 학교로 사회초년생 일을 시작했죠. 청소년 지도학과를 졸업했다고요? 원래는 수학과로 입학을 했는데요. 네. 근데 가보니까 제 길이 아니었죠. 수학을 못했구나. 네. 솔직히 말하면 내 길이 아니라는 거를 빨리 깨달아서 내 길이 아니다. 어떻게 할까 했는데 수학과를 가기 전까지는 수학을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했고 초등학교? 네. 아니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제가 하는 그 과목 중에서는 제일 좋아했고 잘했긴 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이렇게 내놓으라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입학하고 나서 보니까 동기들에 비해서도 못하기도 하고 진로가 사실상 거의 그 입시 교육으로 빠지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저만의 안식년을 갖고 이렇게 1년을 돌아보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제일 불행했던 시기가 3년의 고등학교 입시 생활이었어요. 그 시기에 왜요? 또 간결하게 할게요? 참네. 말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근데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어린 시절 중에 어떻든 고등학교가 제일 기억에 좋지 않아요. 다 똑같은 누구나 거죠?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근데 그때 좀 문제의식이 좀 생겨서 제가 불행했던 거를 가능한 다른 청소년 시기의 친구들한테는 좀 대물림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마음에서 그러면 대안적 삶 혹은 적어도 청소년 시기에 좀 나를 알아가는 시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에서 혹은 입시 말고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걸 저는 아예 몰랐는데 그런 선택지가 있다는 것조차라도 알게 되면 다른 상상이라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른 상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청소년 대안교육 쪽에 눈을 들였고 그래서 일을 한 2년 정도 했죠. 청소년 지도학과를 졸업하고 바로 직업을 가졌나요?
대안학교 선생님? 네, 맞습니다. 네. 대안학교 선생님을 되는데 필요한 자격은 뭐예요? 뭐 사실- 교사 임용고시를 보거나 이러나요? 대한학교마다 사실 지원 자격이 달라요. 음. 근데 그 공인 인증, 학교 음. 그 교육부에서 인증받은 허가받은 학교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선생님을 모실 때 임용 자격이 있는 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을 채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간 곳은 그렇진 않았습니다. 네, 다른 선생님은 교사 자격증이 있었지만 저는 교사 자격증은 없는 상태로 그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청소년 센터에서 아마 많이 근무하시는 분들일 텐데 그런 자격증이 있는 상태로 저는 청소년 대안학교에서 일을 했죠. 그 선생님이 되신 그 시기가 우리 사회의 통념으로 오면 많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네, 저 25 정도였을 25 거예요. 정도. 네, 졸업하자마자 바로 네. 했습니다. 이제 어린 시기에 누군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는데 정규 고가과정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대안학교에서 가르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안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과목은 뭐 모든 과목을 다 가르치나요? 그게 학교 특성마다 사실 달라서 대안학교지만 그냥 공교육처럼 일반 학교처럼 가르치는 곳도 있어요. 그런 곳은 그 일반 학습 그 교과목 교사를 채용해서 가르치는데 저희는 1년짜리 그 약간 자기주도형 프로젝트, 그러니까 나를 알아가는 그런 시기를 갖자라는 개념의 학교였기 때문에 주요 교과목도 있지만 그 거의 청소년 교육 돌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젝트 베이스 교육을 네,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다 같이 노는 날도 기획하고 여행을 기획하기도 하고 간단히는 뭐 자기가 먹는 뭐 요리 같은 것도 같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상적인 교육도 하면서 국영수 과목은 저희가 기본 과목으로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중에 제가 수학 담당도 했습니다. 그래서 담임교사 겸 수학 담당이었다. 네, 수학이 적성에 안 맞아서 아유, 청소년 지도학과로 간 분이 다시 네. 수학을 가르치는 악순환을. 수학을 좋아하긴 했습니다. 아, 수학을 네, 좋아하긴 했다. 네. 애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정도는 됐다. 네,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나도 공부하면서 네. 같이 수학을 그때 애들이 좀 무슨 죄야, 받고. 만약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는 수학 시간보다 같이 노는 시간 그리고 음. 자기주도형 프로젝트 하는 시간은 훨씬 더 재밌어 했고 돌이켜보면 제가 했던 가장 큰 역할은 사실상 10시부터 한 3, 4시까지 거의 함께 했는데 그 시간에 거의 담임교사처럼 돌봄하는 역할이 거의 주였고 그래서 하루 종일 거의 반나절 동안 아이들이랑 같이 동거동락 약간 조금 나이 많은 누나 언니 정도? 2년 있으셨나요? 네, 2년 있었어요. 2년 좋은 기억이 많이 남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린 시절에 좀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점이 혹시 힘들었을까요? 네. 가장 힘들었던 건 사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청소년 돌봄자가 거의 저의 역할이었는데 아이들이 일반 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마을 어른들이랑 그 하나의 인문학 공동체의 어른들이랑 같이 생활도 했어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의 베이스 학교였는데 사실상 저는 공동체 생활을 안 해본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함께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옳은 말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얘들아 함께 해야지. 웬만하면 밥도 같이 먹고 노는 것도 같이 함께 하면 좋지 않겠니? 라는 그런 말들을 약간 도덕 선생님처럼 했었는데 사실상 어떻게 해야지 함께 잘 어우르는지 공동체 생활에 미숙한 약간 나이 좀 많은 언니 누나가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게 어려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심리적으로 되게 그 질풍노도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특히 심리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친구들의 심리적 케어를 계속 듣는 게 힘들었습니다. 거의 반 정도는 심리 상담가의 역할을 사실상은 했어야 됐어서 내가 옳은 말을 하고 있나? 내가 얘한테 잘 듣고 그리고 적재적소에 개입을 하고 조언을 해야 될 때도 있는데 내가 잘 조언을 하고 있나라는 확신이 없었어서 그런 게 죄책감도 들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어려워하는데 이걸 어떻게 같이 해결해야 되는지 해결 방법도 사실상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요. 어떻든 그런 얘기를 안 들을 수도 없고 상담을 안 해줄 수도 없고 아이들은 어른이라고 기댈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 정도 나이면 본인도 누구한테 의지할 나이기는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같이 울었죠. 애들이랑 저는 기억이 사실 안 나는데 가끔 이제 한 4, 5년 이제 지나가지고 이제 성인이 됐거든요. 네. 애들이랑 같이 술도 먹고 이제 하는데 애들이 선생님 그때 기억나요? 저희 앞에서 울었잖아요. 계속 애들이 재탕을 해요. 저는 사실 기억력이 안 좋아서 잘 안 나는데 애들한테
애들 앞에서 울기도 하고 그 나이 때는 어린애들한테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나보다 나이 많은 어른이 운다고? 아, 그 정도로 힘들다고? 내가 너무 잘못했나? 약간 그런 반성도 하면서 저를 측은지심으로 아유 우리 불쌍한 선생님 약간 이렇게 보기도 했었죠.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하여튼 뭐 학교에서 청소년 지도학과를 나왔으니까 일종의 기본 교육은 받았을 텐데 대안학교 현장에 들어가실 때 기본 교육이나 상황 대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받으셨어요? 사실 그 부분이 그때 속한 조직에 대한 가장 큰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이성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후원금으로 학부모님들의 후원금으로 운영하는 비영리 그 기구였고 그리고 연구소 소속이었는데 그 연구소 소장님도 무임금으로 사실상 일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이거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전업으로 할 수 없는 그 열악한 상황임을 알고 있었지만 저를 포함 두 분의 담임 교사가 그 전체 학생을 이끌었는데 돌이켜 보면 우리 두 명의 담임 교사가 약간은 어쩔 수 없이 고립과 방치가 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네, 원망스러워요? 머리로는 알죠. 열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 알고는 있지만 저는 원망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아쉽고 아쉽다. 네, 그리고 이게 소규모의 비영리 조직의 한계다라는 거를 많이 깨달아서 저같이 그냥 선한 의도와 열정만 가지고서 온 신입 활동가들이 이런 방식으로 튕겨져 나가겠구나. 그래서 이 일을 좋아함에도 혹은 적성에 맞음에도 유지할 수가 없는 그런 청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사실상은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때 그 조직을 운영하시던 분들도 아마 그 생각 다 하고 계실 거예요. 잘해주고 싶었고 그렇죠. 잘 인도하고 싶었고 오리엔테이션을 잘 해주고 싶었는데 말씀하셨듯이 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못한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힘든 일만 있지는 않았을 거고 대부분은 좋은 기억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대안학교 선생님을 하실 때 지금도 기억나는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어떤 기억이 있을까요? 전 끝나고 나서 사실 보람 있긴 하지만 중간에서 가장 보람 있던 일은 제가 2년 동안 있었는데 한 친구가 2년에 내리 같이 저랑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약간 어린 나이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보다는 자기 욕구가 더 강한 예를 들어 내가 라면이 먹고 싶으면 무조건 라면 약간 이런 식으로 우기는 비슷하네, 쏘라고. 저랑요? 아까 자기소개할 때. 네, 저는 라면보다 맥주를 좋아하지만 네. 저는 맥주는 좀 우기긴 하지만 저처럼 그렇게 자기 욕구가 강한 친구가 있었는데 초반에는 그게 너무 강해서 그 친구를 중심으로 갈등이 엄청 많이 있었고 그 친구를 설득하고 내가 한번 내 욕구를 충족했으면 다른 친구의 욕구를 들어보아야 되지 않냐고 많이 그 유도를 하고 설득을 하는 작업이 필요했는데 그 친구가 1년이 지났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후배 신입생이 들어오잖아요. 네. 신입생이 들어왔을 때 이제는 걔가 변해서 약간 다른 친구들한테 야 네가 양보 좀 해 라고 이제 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된 거죠. 그 친구가 변화된 사례를 봤을 때 되게 많이 뿌듯했습니다. 그 친구가 변화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누굽니까? 저죠? 라고 말하고 싶지만 네. 알아서 잘 컸죠. 뭐. 사실상 그러니까 저는 옳은 말만 하는 사람이고 그거를 실제로 받아들이는 건 다른 친구들이거든요. 또래 친구들. 그러니까 사실은 또래 친구들이 가장 애를 많이 먹고 마음의 그릇을 키워주고 인내심을 키워갔던 그 친구들이 사실 고맙고 대견하죠. 그때 그 또래들이 가장 좋은 선생님이기도 하겠네. 그렇죠. 서로에게. 진짜 고맙습니다. 선생님의 일도 많이 덜어주었겠네, 친구들이. 그럼요. 그래서 좀 잘하는 친구들한테 고맙다. 맨날 네 덕분에 내가 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안학교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시기 대안학교에 관련돼서는 두 가지 질문을 이제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그때 아쉬웠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 어른들한테 한 말씀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때 함께했던 아이들한테 한 말씀 하시는 겁니다. 먼저 그 시기 어른들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해는 하지만 그 신입 활동가 혹은 신입 사회초년생이 들어왔을 때 조금 더 그 분의 고민을 함께 잘 들어주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를 함께 그 고민을 해주는 어른으로 그리고 그러한 해결 방법을 같이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 썰님도 이제 기성세대가 될 거고 자기보다 어린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생길 거 아니에요. 본인은 방금
화면에 대고 얘기를 했듯이 네. 그런 어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부터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아직 준비가 저도 안 된 것 같긴 하네요. 적어도 경청은 하는 사람으로 네, 나이를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직 기성세대가 되려면 멀었으니까. 아직 또 한참 청춘이잖아요. 청년이고. 네, 같이 고민하면 되겠네요. 네. 같이 경청하고 고민하는 자세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가장 하고 싶은 말일 것 같아요. 그때 2년 동안 함께 했던 우리 친구들? 네. 지금 몇 살이 됐는지 모르겠네. 일단 그 이제 친구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약간 울컥하지만 이제 감정을 누르고 네. 일단 너네들이랑 함께한 인연이 너무 영광스러웠고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부족한 나랑 같이 잘 지내줘서 고맙다. 그리고 항상 행복하기를 바랄게. 안녕. 네. 지금 한참 지난 시기의 일이죠. 그때 그 친구들한테 하는 말씀만 들어봐도 그때 썰림은 참 좋은 선생님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깊숙이 느껴집니다. 맞죠? 네, 그러네요. 그렇다고 믿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아쉽지만 우리 다음 기회에 썰림의 두 번째 인생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인생 경험이었던 대안학교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가 청년활동 지원 기관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영상을 언제 찍을지 몰라요. 지금 네. 제 영상에 출연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기회가 그렇군요. 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두 번째 영상의 예고편으로 그 시기에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짧게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한 18년도부터 19년 정도, 한 1년 반 정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청년수당을 받는 참여자분들께 청년 커뮤니티도 지원을 해드리고 청년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정책을 알려주는 청년 정책 지원 매니저로 일을 했습니다. 다양한 사례와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 좋은 기억입니까? 재밌는 기억입니다. 재밌는 기억. 네. 그러면 촬영을 해야죠. 네. 조만간 날짜를 잡아서 네. 2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썰림 이야기 잘 들었고 가슴 뭉클한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기성세대에 대한 원망보다는 현재 기성세대가 청년세대한테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무엇인지 좀 들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썰림도 기성세대가 될 거고 저는 기성세대의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 저도 반성을 많이 하고 썰림은 좋은 어른이 되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썰림이 좋은 어른이 될 수 있게 다 함께 우리 사회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마지막은 더 로컬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로컬이었습니다.